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크작도 작은 더 박사입니다. 오늘 2월 14일 월요일에 방송과 녹화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네요. 자, 됐고. 앞에 동영상 다뤘었죠. 제가 다룬 것 중에 연계란 단어를 다뤘는데요. 오늘 거기에 호환하고 호환성이란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에 제 동영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호흡법하고 발성법에 이게 연계가 돼야 한다고 제가 언급해드렸죠. 서로 다른 뭐 계열이나 계열, 뭐 계통이 다르면 아무리 연습해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보거든요. 서로 뭔가 연합이 되어야 이게 비로소 서로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조화가 이루어야만 하모니로 이루어진다 보거든요. 오늘 보자. 오늘 발성법 2회차 인중 발성법 2회차로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콘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어느 유튜버 분이 바로 김명기 선생님이고요. 김명기 선생님 언급하신 폐 근육이 약하다라고 폐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감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호흡법은 잘 못 느꼈으나, 인중 발성법부터는 느껴지더라고요. 즉, 흉부 가운데에 명치라는 데 있거든요. 그 명치에 반응이나 뭐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매번 인중 발성법을 연습할 때마다 이게 약간 반응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번 연습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유독 명치 쪽에만 이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만일 김명희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폐 쪽에 약간 문제 있다고 저 그렇게 공감합니다. 물론, 뭐,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될 수 있죠. 뭐,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여기, 가래가 끓을 수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 뭔가 불에 타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보면 되고요. 만일 이게 뭔가 확신하기 어렵거든, 소화기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겠고요. 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호흡기 내과에 찾아가시고요. 비강, 입, 성대 쪽에 문제 있거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 인중호흡법은 앞에서 했으므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호흡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오늘이거든요. 물론 호흡을 의식하다 보니까 목 안에서 가래를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인중호흡법 연습도 안 했는데 생략하는데 왜 거기서 또 물건 늘어지냐고 말씀하시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폐 쪽에 안 좋다, 이러니까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호흡에 의식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니까, 물론 초반에는, 자, 입은 아니고요. 오로지 비강으로만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내쉬는 그런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호흡에
이게 숨을 쉬는 거 호흡에 의식하다 보니까 목에 가래를 느끼는 그 빈도가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확실히 자, 호흡에 의식하면 어떻게 되죠? 폐 근육이 조금이나 움직였죠. 근데 말 안 하면 폐 근육이 안 움직인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면 폐 근육이 안 움직인다는 건 그건 동의하겠는데요. 다만 폐 근육 움직여서 우리가 뭐 매일 하루 종일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떠들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물론 뭐 계속 뭐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떠든다면 뭐 폐 근육 움직이겠지만 목구멍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고안한 게 뭐냐면 호흡법에 인중 숨을 쉬고 호흡법에 의식해볼까? 그게 떠올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게 목소리 계속 떠들어보세요. 목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한 적 있죠.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해드렸죠. 떠들면 물론 마구마구 떠들어야 뭐 폐 근육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폐가 근육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였다 쥐락펴락 하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고안한 게 호흡법에 의존하면 어떨까 그런 의도거든요. 물론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무의식이 아닌 이제 호흡법 숨을 쉬는데 의식해 보니까 목에 가래를 느끼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래 피곤하면 이게 가래를 느끼는 빈도가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계속 가래가 끓는다는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소화기 내과의 약간 일반 병원에 소화기 내과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마취제 말하자면 미다졸람인가? 그 미다졸람 맞고 잠이 든 적이 있거든요. 위내시경 입안에 뭐 이렇게 마개 같은 거 이렇게 물거든요. 이렇게 뭐 호스를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뭐 위 이렇게 목구멍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기도가 아니고 식도죠. 식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위장 내부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죠. 그게 위내시경 검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중호흡법 생략했는데 제가 여러모로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녹화한 지 8분 27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인중 발선법을 연습한 소감을 말해볼까요? 인중 발선법. 자, 근데 인중 발선법에서는 물론 똑같습니다. 동작 연습하는 순서 동작은 이게 똑같은데요. 처음에 입을서 이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음을 내는 이런 연습하는 거죠. 입 닫은 상태에서 입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 여기 인중에 힘을 이완하면서 여기 울리는 연습하는 거죠. 입 닫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인중에 초점을 두는 거죠. 책 제목처럼 인중 발선법과 두성의 핵심 주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중이 여기 있죠. 비강하고 여기 가깝죠. 인중이란 건 코가 아니라 여기 밑에 움푹 파진 데 있죠. 여기 약간 움푹 파진 데 여기가 인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 물론 입안에 이렇게 닿으면서 이제 입 안에서 소리 내는 연습하는 거죠. 다음에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최소화, 이완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힘을 뺀 것을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궁금하시면, 힘 빼는 거 그러니까 힘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힘을 줄인다는 거죠. 힘을 최소화해서 그 최소화된 힘을 어디로 가느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전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중 발성과 두성의 시스템 체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목의 힘을 뭐 뺀다는 것도 그것도 핵심이긴 한데요. 근데 두성을 내기 위해서는 목에 힘을 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이렇게 이완하면서 그 이완된 힘을 그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턱과 목 근육 다음에 이제 여기 양어깨하고 흉부 있죠. 여기 가슴. 또 그 힘을 최소화하는 연습이죠. 힘을 빼는 연습이죠. 뭐 나머지는 뭐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인데요. 두 가지인데 뭐 한번 해도 되고 두 번까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형 반복에 해당되는 그 연습 단계는 그냥 그렇다 보면 되고, 이제 입을 천천히 벌어서 라고 소리 내는 연습 단계가 있죠. 그게 제가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2대1이라고 말씀드렸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먼저 2번은 뭐냐면, 입을 벌려서 소리 내는데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에 소리를 2번 이상 내는 거고요. 하나 뭐냐면, 앞에 그 인중에 힘을 빼고 인중에 초점을 둬서 소리를 울리라고 말한 게, 일단 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힘을 이완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소리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는 뭐냐? 2대1에서 그 1은 뭐냐? 자, 소리를 내는데 입을 천천히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앞에 거랑 다르게 이제 내가 소리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버티면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 보면 되겠는데요. 소리를 내면서 이제 최대한 버티면서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올린다 보면 되겠죠. 소리를 막 지른다는 뜻은 아니라 배 안에서 뭐 여기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게 왜 하느냐면, 물론 호흡이 남아 있으면 목에 힘은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호흡이 고갈되거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는 소리를 2대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2대1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자, 2대1에서 비율 2부터 말하자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 뭐냐면 입을 천천히 벌리되, 자, 소리를 내면서 입을 천천히 내는데요. 인중에 힘을 빼면서 인중 쪽에 인중에 초점을 두면서 그 소리를 내라고 했죠. 그게 2번이고요. 2대1 중에 그 1은 뭐냐? 자, 앞에 거랑 그 동작은 똑같은데요. 다만 물론 인중에 힘을 이완하면서 인중에 초점을 두면서 소리를 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인데, 앞에 거는 그냥 낼 수 있을 만큼 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최대한 이제 이렇게 앞에 동작처럼 시행하는데 최대한 소리를 내는 데에 최대한 버티면서
버티면서 끌어올린다고 보면 되겠거든요. 자, 절대로 소리 지른 듯, 뭐, 샤우팅 창법, 샤우트 창법처럼 지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 하면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골자거든요. 고난도 연습 단계를 언급해드렸죠. 인중호흡법에는 동작은 연습하는 동작은 똑같은데 단계가 똑같은데 숨을 들이쉬는데 천천히 이렇게 쉬다가 자 내쉴 때는 천천히 이렇게 내쉰다 라고 말했죠. 자, 고난도 연습 단계에 에서 그 호흡법과 발성법의 그 종류의 가지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건 인중 호흡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고요. 인중 발성법의 고난도 연습 단계가 입을 천천히 벌면서 아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인중에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소리 내는 연습하라고 했죠. 이제 이게 중요한 그 중간 점검 단계라고 보거든요.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흉부 밑에 흰경막이나 하복부에 힘을 지탱하면서 소리를 내는 건지 그거를 중간 점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처음에 입을 벌려서 아라고 소리를 하는 연습이 아니라 처음에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입 안에 이렇게 소리를 내겠죠.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인중 쪽에 초점을 두며 힘을 이완하면서 초점을 두면서 제가 말 꼬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입을 다문 상태에서 이렇게 뭐 소리를 연습하는데요. 다만 인중에 그 힘을 빼며 그 초점 중심을 두면서 여기 이렇게 소리를 내는 연습하겠죠. 다음에 뭐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힘을 빼면서 소리 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턱하고 목 근육 힘을 빼는 소리 내라는 게 이게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소리를 내면서 턱과 목 근육의 힘을 빼면서 소리를 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장 구조죠. 주어와 소수의 차이점이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처음에 연습이란다. 소리를 내면서 턱하고 목 근육의 힘을 빼면서 소리 낸다는 느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이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였거든요. 이게 제가 난독증인지 뭐 문해력이 딸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국어 시간에 문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턱이나 목 근육에 힘을 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목 근육 주변에 요 기관들 있죠. 턱, 구각하고 목 밑에는 여기 양어깨, 쇄골, 흉부, 가슴 여기 목 근육으로부터 가까운 기관이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목에 힘을 들어가는 걸 세심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야 쉽지 꾸준한 연습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는 소리죠.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호흡법 30분 내가 30분 이하 그 중간
이하로 중간까지만 연습했다고 말했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년 2021년 7월부터 꾸준히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적게 연습해가지고 큰 기대나 효과를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분 이하만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연습해가지고는 뭘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적게 연습하고 큰 효과를 누린다? 그거는 꾸준히 연습했을 때만 그거 표현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나 초보자가 작게 연습한다고 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을 이뤄내지 않는 한, 또한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무의미하다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의 중요성은 아시겠죠? 이상하게 뭐냐면 인중 호흡법 연습할 때는 잘 못 느꼈으나 인중 발선법 연습할 때 흉부 가운데 명치에 반응이나 통증을 느낀다고 말했죠. 역시 운동신경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꾸준히 움직일 때는 목에 가래 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잠시 쉴 때는 유독 가래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술이나 담배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쉴 때는 그냥 목 안에서 그냥 계속 가래가 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마른 기침이랄까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말하니까 목 안에 가래 끼는 느낌은 없는데요. 그냥 잠시 쉬거나 할 때는 이상하게 마른 기침 하듯이 가래가 생기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고요. 자, 폐 근육 날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되죠? 물론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쥐락펴락, 심장 쪽 꽉 쥐락펴락 그거 하는 거 아니고요. 폐 근육 있죠?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 조금씩 움직이는데 쥐락펴락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폐 안에 물이 고여있으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힘들겠죠. 물을 빼면은 좋겠으나 이게 늑막염일 수도 있거든요. 폐 안에 물이 고였으면 진짜 힘들 수가 있거든요. 뭐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폐에 물이 고이면 빼야겠죠. 근데 주사기 진짜 큰 주사기 가지고 여기 폐 안에 고이는 물을 빼내는 거죠. 아니면 출혈이 발생했다면 이야기 달라지겠죠. 강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폐 혈관은 터질 일이 없거든요. 강한 충격이면은 폐 안에 피가 고일 수도 출혈에 의한 피가 고일 수도 있거든요. 고이면은 당연히 호흡 늑막염, 물에 고이면 늑막염처럼 이게 답답한 느낌은 떨칠 수가 없고요. 만약 그럴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피곤하면은 그렇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피로함에 느꼈을 때는 그런 건 아직 안 겪어봤습니다. 일단 폐 근육의 원리나 중요성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호흡할 때 숨을 쉴 때는 의식해야 뭐가 있는 가래에 느끼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에 근육에 힘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보세요. 자, 나이를 들어보면 나중에 가서 진짜 땅을 내리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때 목에 힘을 안 뺐을까? 한탄 할 거면 그냥 지금이라도 연습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잠깐 말할 땐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시간 토론 방송에서 말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토론 방송에서 말을 하거나 콘서트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목에 힘을 계속 왜 줄까요? 왜 목에 계속 힘을 줄까요? 물론 이게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면서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몸 그 습관이 목에 힘을 줘야 소리 나온다는 그런 약간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사고방식은 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면 이게 하루아침에 못 고친다고요. 근데 한 달, 뭐 2달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거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12개월, 1년 이상 투자해야 비로소 이게 습관이 교정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의 습관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평생으로 유지할 수 있게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목에 힘 빼기 콘텐츠 보시면 제 건 아니고요. 다른 유튜버 분 거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이 언급하시는 게 매일 꾸준히 목에 힘을 빼는 연습했을 때 걸리는 기간이 언제냐면 8개월이라 하거든요. 자, 8개월 동안 목에 힘을 빼는 연습하라는 거냐, 미친 거냐라고 그렇게 느낌이 드실 건데요. 그 말 동의하는 건 바로 그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으로 인해서 목에 계속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그렇다 보면 되겠고요. 어느 녹화한 지 27분 52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여기 호환성 단계로 총 단어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환과 호환성 단어 2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일단 그냥 이왕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호환부터 해서 호환성까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호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표준국어 대사전을 읽기 전에 제 옆에 있는 에센스 국어 사전 특장판을 통해 찾아보고 설명하죠. 자, 호환
단어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호환, 명사, 서로 교환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호환은 명사, 사람이나 가축이 호랑이에게 당한 화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1부터 4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호환 1, 명사, 서로 교환함이고요. 호환 2, 명사, 역사, 환곡을 꾸어주던 일. 호환 3, 명사,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 호환 4, 명사, 약가루를 풀에 반죽하여 환을 만듦 또는 그런 환약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호환을 읽었으니까 다음 이제 마지막 호환성 단어를 찾고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환성 한번 찾아보죠. 자, 호환성. 자, 오늘 제가 말한 내용 중에 적절한 거를 연관, 관련이 있고 적합한 걸 찾자면 호환성이네요. 마찬가지로 제 옆에 있는 그 국어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보죠. 네, 호환성. 자, 호환성을 찾았고요. 읽어보죠. 호환성 명사 1번 공업. 기능 따위를 유지하면서 장치나 부품 등을 다른 기기의 그것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성질. 2번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른 종류의 컴퓨터나 장치에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넘어가 보죠. 호환성 명사 1번 공업. 기능이나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장치나 기기의 부분 품 따위의 구성 요소를 다른 기계의 요소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성질이고요. 2번 정보통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른 종류의 컴퓨터나 장치에서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죠. 자,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그 계통이 이렇게 연계해야 하모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호흡법하고 발성법에 이게 뭔가 서로 다르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공통점, 즉 이게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모니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성질의 호흡법이나 발성법이면 어떻게 되죠? 따로따르게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 연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서로 화합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게 하모니로 이어가야 되는데 하모니로 이루어가지 않고 이게 계속 마찰되고 괴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호흡법하고 발성법의 조화를 안 맞으려고 하겠죠. 연계 중요성이 바로 그 호환이라는 거죠. 서로 자, 예를 들자면 컴퓨터 부품 있죠.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등등 장착할 거 아니에요. 장착할 건데 여기서 호환이 안 맞으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가령 작동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카메라 화면 치우고 이렇게 보면 맨 앞에서 언급드렸던 게 바로 맨 앞에서 언급해드린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 개통, 서로 다른 개통 성질인데 이걸 이렇게 그래도 잘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뭔가 협의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아무리 다른 성질이라도 이렇게 하모니를 이뤄간다면 그러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중 발성과 두성의 책에서 말하는 인중 호흡법하고 인중 발성법을 연계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흡법하고 발성법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연습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인중 발성법의 두성을 연습한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한 콘텐츠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발성법 2회차를 이렇게 2회차를 자 다시 할게요. 인중 발성법 2회차를 연습한 소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콘텐츠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